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잠깐만 걸어도 숨이 차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 있는 그 느낌. 병원에 가면 혈압이 조금 높네요. 혈당이 경계선이에요. 라는 말을 듣지만 아직 괜찮겠지 하며 넘기게 되죠. 하지만 이 작은 이상 신호들이 바로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전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 3가지 음식만으로 막힌 혈관을 다시 열고 굳은 혈관을 젊게 만드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되돌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실제 의학 연구와 임상 사례로 입증된 결과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혈관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분. 그 짧은 시간 동안 피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도는 거리인 10만 킬로미터를 달린다. 이렇게 길고 복잡한 혈관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것이 조용히 커져가고 있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던 사람, 운동을 즐기던 사람, 매일 등산을 하던 사람 모두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온다. 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침묵이다. 혈관이 70%나 막혀도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다. 80%가 막혀도 단지 숨이 조금 차거나 피곤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90%가 막혔을 때 비로소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160여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생명을 잃는다. 하루에 대형 여객기 한 대가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다. 그중 3분의 1은 첫 증상이 나타난 지 1시간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난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병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침에 마시는 달콤한 커피 한 잔, 점심에 짠 김밥 한 줄, 스트레스를 달래며 피우는 담배 한 개비, 퇴근 후 마시는 술 한 잔. 이런 사소한 일들이 매일 혈관을 조금씩 공격한다. 당이 혈관벽을 상하게 하고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키며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켰다가 급격히 수축시키면서 미세한 균열을 만든다. 이 과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고 그 작은 상처들이 수십 년 동안 쌓여 혈관을 점점 딱딱하게 만든다. 30대부터 시작된 혈관 노화는 50대에 들어서면 급격히 가속된다. 여성은 폐경과 함께 에스트로겐이라는 보호막을 잃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복부 비만이 생겨 혈관을 압박한다. 여기에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은퇴 준비로 쌓이는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폭발시키고 이 호르몬은 혈관을 더욱 뻣뻣하게 만든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휴일 뒤에 출근길에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긴장이 풀렸던 주말의 혈관이 스트레스와 함께 급격히 수축하기 때문이다.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을 걸은 채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건 폭발 직전에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출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처럼 혈관 질환은 우리 일상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자라난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손발이 차갑거나 저리며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깨는 일.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 결과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 혈관은 놀랍게도 회복할 수 있는 생명체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손상된 혈관도 다시 부드럽고 탄력 있게 되살아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나를 도와달라. 나를 공격하지 말아달라. 제발 조금만 쉬게 해달라고. 당신이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혈관이 손상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생활 습관, 특히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에 있다. 사람의 혈관은 부드럽고 탄력 있는 고무 호스와 같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쁜 습관이 반복되면 그 호스는 점점 딱딱해지고 갈라진다.
새 호스는 손으로 꺾어도 금방 돌아오지만 오래된 호스는 한번 구부리면 금이 가듯이 혈관 역시 반복된 자극에 의해 서서히 망가진다. 그 시작은 당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 음식을 피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당을 섭취하는지조차 모른다. 흰쌀밥 한 공기에 각설탕 20개, 자장면 한 그릇에 30개, 카페라테 한 잔에 8개, 김치찌개와 밥 한 끼에 25개의 당이 숨어 있다. 하루 식사만으로 각설탕 80개를 먹는 셈이다. 이렇게 들어온 당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통과하면서 벽에 상처를 낸다. 특히 혈관이 갈라지거나 꺾이는 부위에서 그 상처가 깊어진다. 더 큰 문제는 당화 반응이다. 혈중의 당이 단백질과 결합해 생기는 독성 물질, 즉 최종 당화 산물은 혈관벽을 녹슨 철처럼 변하게 만든다. 한번 생기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하며 그 결과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는다. 당의 급격한 변화, 이른바 혈당 롤러코스터는 혈관에 반복적인 충격을 준다. 아침에 식빵과 잼을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2시간 후 급격히 떨어지면 허기를 느껴 과자를 먹게 된다. 이 과정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면서 혈관은 수축과 팽창을 거듭하며 균열이 생긴다. 두 번째 원인은 염분이다. 짠 음식을 먹으면 나트륨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수분을 끌어당긴다. 혈관이 부어오르고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고혈압이 시작된다. 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500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에 달한다. 김치 한 접시, 된장찌개 한 그릇, 라면 한 봉지면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긴다. 김치가 발효식품이라 건강하다고 믿지만 혈관은 유산균과 나트륨을 구분하지 않는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삼겹살, 치킨, 피자처럼 기름진 음식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를 높이고 이것이 혈관벽에 들러붙어 플라크를 만든다. 처음에는 부드럽던 플라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고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그것이 바로 심근경색과 뇌경색으로 이어진다. 트랜스지방은 더 위험하다. 마가린, 쇼트닝, 도넛, 과자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혈관의 염증을 직접 일으킨다. 단 2%만 늘어나도 심장병 위험이 2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믿는 음식들조차 함정이라는 점이다. 100% 천연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콜라 한 캔과 비슷한 양의 당이 들어있고 저염 제품에는 나트륨이 줄어든 대신 설탕과 조미료가 더해진다. 통곡물 빵이라며 사먹는 빵의 첫 번째 재료가 밀가루라면 그것은 가짜다. 진짜 통밀빵은 첫 번째 재료가 통밀가루여야 한다. 건강식으로 알려진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다. 한 스푼에 120칼로리, 하루 3스푼을 넘기면 오히려 체중이 늘고 가열 시에는 발암물질이 생긴다. 그러나 이런 식품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혈관의 복구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지만 잘못된 식습관이 지속되면 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50대가 되면 산화질소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고 60대에는 3분의 1, 70대에는 거의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혈관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점점 굳어져 버린다. 그러나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음식이 다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손상된 내피세포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혈관의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결정하는 결과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바로 혈관의 미래를 정한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손상된 혈관이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번 막히거나 딱딱해진 혈관은 다시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은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며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 그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은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매일의 식습관이다. 실제로 수많은 임상 사례에서 식생활 개선만으로도 혈관의 탄성이 되살아나고 협착이 완화된 결과가 나타났다. 80%까지 막혔던 경동맥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개선된 노인, 당뇨와 고혈압으로 손상된 혈관을 6달 만에 정상으로 되돌린 여성, 심장 스텐트를 3개나 삽입했던 남성이 2년 후 마라톤을 완주한 사례가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단 3가지 식습관을 철저히 바꾼 것이었다. 약물 치료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약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혈관을 진짜로 바꾸는 것은 음식이다. 우리가 하루 3번, 1년이면 1000번이 넘게 하는 식사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몸은 우리가 먹는 것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혈관은 그 합이 가장 정직한 결과다. 하루하루 쌓이는 음식의 선택이 10년, 20년 뒤의 혈관 상태를 결정한다. 만약 지금 이 순간부터 혈관을 공격하는 음식을 멈추고 치유하는 음식을 선택한다면 몸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한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덜 차고 오후에 피로가 줄며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혈류의 회복, 세포의 재생, 염증의 감소라는 과학적 결과다. 신체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지녔고 그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강해지기도 약해지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 여전히 비싼 영양제나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의존하지만 진짜 해답은 단순하다. 혈관을 손상시키는 당, 나트륨, 포화지방을 줄이고 혈관을 복구하는 천연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다. 복잡한 이론이나 거창한 요법이 필요하지 않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작은 습관이야말로 혈관을 되살리는 가장 확실한 의학이다. 그래서 혈관의 재생은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다. 오늘의 식탁이 내일의 혈관을 만든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박 선생님은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담배를 오래전에 끊었고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늦가을 새벽 그는 갑자기 쓰러졌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왼쪽 뇌혈관이 터져 있었다. 출혈량이 많아 긴급 수술이 필요했고 6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간신히 생명을 건졌다. 그러나 그가 눈을 뜬 것은 일주일 후였고 오른쪽 팔과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말을 하려 해도 입이 따라주지 않았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나 왜 이래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5분이 걸렸다. 그렇게 활기차고 명랑하던 사람이 병상 위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인이 되었고 어린 손자는 매일 할아버지 언제 나와요? 라고 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질문도 사라졌다. 박 선생님은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하루 4시간씩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를 견디며 손끝을 움직이려 했었다. 3달 후 그는 지팡이를 짚고 병동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땀이 흘렀지만 병실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다. 6달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고 말도 또렷해졌다. 퇴원하던 날 그는 의사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선생님,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담배도 끊었고 운동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했죠? 그 질문에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식습관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아침에는 버터를 바른 식빵과 딸기잼, 커피 한 잔, 점심은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저녁은 소주 2병에 삼겹살과 밥, 밤에는 라면이나 치킨. 박 선생님은 말했다. 난 특별히 나쁜 걸 먹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맞았다. 그는 특별히 잘못된 식단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평범한 식습관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함이 문제였다. 매일 5000mg이 넘는 나트륨, 30g이 넘는 포화지방, 100g에 가까운 당분이 서서히 혈관을 공격하고 있었다. 의사는 그제야 깨달았다. 단순히 운동하라, 싱겁게 먹으라는 원론적인 조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다. 환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아침엔 무엇을 먹고, 점심엔 어떻게 먹으며, 저녁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박 선생님은 퇴원 후 완전히 달라졌다. 현미밥에 나물 반찬, 된장국의 염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점심에는 연어 샐러드나 닭가슴살, 저녁에는 두부와 해조류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었다. 술은 끊고 간식 대신 호두 3알과 블루베리 한 줌을 챙겼다. 처음엔 맛이 없다고 투덜댔지만 보름이 지나자 입맛이 달라졌다. 한 달 후 혈압은 140에서 120으로 내려갔고 2달 후 나쁜 콜레스테롤이 30% 감소했다.
3달 뒤 혈관 탄성도 검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고 1년 후에는 손자와 함께 자전거를 탈 만큼 회복되었다. 그의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젊었다. 박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뇌출혈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전 계속 그렇게 살다 심장마비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날 의사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깨달음은 한 사람의 혈관을 살렸을 뿐 아니라 그의 가족의 식습관까지 바꾸어 놓았다. 아들도 아버지의 일을 계기로 가족 전체의 식단을 바꾸었고 10살 손자는 건강한 음식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렇게 한 가정의 식탁이 바뀌었고 그 변화는 세대 너머로 이어졌다. 그날 이후로 의사는 깊이 반성했다. 자신은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도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운동하세요. 싱겁게 드세요. 스트레스 줄이세요. 그러나 그 말이 실제로 환자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박 선생님을 통해 절감했다. 사람들은 추상적인 조언으로는 행동하지 않는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지침이 있어야 움직인다. 그때부터 그는 결심했다. 환자들에게 막연한 당부가 아닌 아침에는 무엇을 먹고 점심에는 어떻게 먹으며 저녁에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로. 그 결심이 그를 완전히 다른 의사로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식탁을 바꾸는 의사가 되었다.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의 식습관을 직접 살피며 일기처럼 기록하게 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식습관을 바꾼 사람들은 약의 효과가 훨씬 빨랐고 혈관 나이가 10년, 20년씩 젊어졌다. 반면 약만 믿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더 많은 약을 추가하거나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다. 그는 깨달았다. 혈관 건강의 진짜 해답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며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침에 한 잔 물, 오후의 간식, 저녁의 식사 한 끼가 모여 결국 혈관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게 그는 환자들에게 단 3가지 원칙만 지키라고 말했다.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않은 방법, 단지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 그것이야말로 혈관을 되살리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원칙을 가장 철저히 지켜 혈관을 되살린 사람이 바로 박 선생님이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현미밥과 나물, 점심엔 연어와 샐러드, 저녁엔 두부와 채소를 먹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그가 보여준 변화는 의사에게 확신을 주었다. 환자가 진짜로 변하기 위해선 지식이 아니라 그림이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 즉 머릿속의 정보가 아니라 손끝에서 시작되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그는 환자들에게 말한다. 건강하게 사세요가 아니라 내일 아침에는 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부터 마시세요. 그렇게 시작된 한 걸음이 사람의 혈관을 되살리고 생명을 바꾼다. 이 깨달음이 바로 그가 찾던 전환점이었다. 의학적 이론을 넘어 인간의 삶을 바꾸는 진짜 처방의 시작이었다. 이제 그는 수많은 환자에게 혈관을 젊게 만드는 3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창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침에 황금 30분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관은 하루 중 가장 경직된 상태에 있다. 이때의 선택이 하루 종일의 혈류를 좌우한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이불 속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20번 움직인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펌프 역할한다. 이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아침 혈압이 10 정도 낮아진다. 그 다음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다. 밤새 수분이 빠져 끈적해진 피를 묽게 해주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든다. 여기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으면 더 완벽하다. 비록 신맛이 강하지만 몸속에서는 알칼리성으로 작용하며 구연산이 혈관벽의 석회 찌꺼기를 녹여낸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단단히 잡아주어 미세한 균열을 복구한다. 10분 후에는 현미밥이나 귀리죽으로 아침을 대신한다.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을 자극하지만 현미와 귀리는 베타글루칸과 감마오리자놀을 통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한다. 전날 밤 현미를 물에 담가 두었다가 아침에 올리브오일 1스푼과 천일염 약간을 넣고 밥을 지으면 고소하고 부드럽다. 반찬은 김치 대신 오이와 파프리카 같은 생채소로, 된장국은 염도를 절반으로 줄여 국물보다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는다.
단백질은 달걀과 두부가 이상적이다.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은 혈관벽의 기름때를 녹이고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유연하게 한다. 이렇게 아침을 먹으면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포만감이 오래가 오후 폭식을 예방한다. 두 번째 원칙은 오후 3시의 마법 시간이다. 이때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가장 높아지는 시각으로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해진다. 바로 이때 혈관 보호막을 만들어야 한다. 갈색 껍질이 붙은 호두 3알,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 20g, 그리고 녹차나 홍차 한 잔이 그 비밀이다. 호두의 엘라그산과 알파리놀렌산은 혈관의 염증을 낮추고 내피세포를 복구하며 다크 초콜릿의 에피카테킨은 산화질소 생성을 늘려 혈관을 확장시킨다. 하루 한 조각의 초콜릿만으로도 혈압이 10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다. 녹차의 카테킨은 플라크 생성을 막고 홍차의 테아플라빈은 혈전 형성을 억제한다. 단, 커피를 마실 때는 프린과 설탕을 넣지 말고 블랙으로 마셔야 한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이 혈관 염증을 완화하지만 설탕과 지방이 섞이면 오히려 독이 된다. 이 3가지를 오후에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폭식이 줄며 스트레스가 완화되어 혈압이 조절된다. 세 번째 원칙은 저녁 8시의 약속이다.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다.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고 메뉴는 접시의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곡물로 구성한다. 가지의 나스닌, 토마토의 라이코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같은 색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한다. 단백질은 등푸른 생선이 가장 좋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을 맑게 한다. 고기를 먹고 싶다면 지방을 제거한 닭가슴살이나 돼지 안심을 선택하고 소금 대신 강황과 후추, 파프리카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낸다. 통곡물은 현미나 퀴노아, 통밀 파스타가 적당하며 양은 밥 공기의 절반이면 충분하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이나 허브차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다. 공복이 12시간을 넘기면 세포가 스스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오토파지가 작동한다. 이것은 혈관의 노화를 되돌리는 천연 치유 과정이다. 매일 밤 12시간의 공복만 지켜도 혈관 나이는 10년 젊어진다. 3가지 원칙은 복잡하지 않지만 놀라운 결과를 만든다. 박 선생님이 그 증거였다. 그는 이 원칙을 지킨 뒤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혈관 탄성이 되살아났다. 이제 그는 아침마다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고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으며 밤에는 편안히 잠든다. 이렇게 단 3가지의 변화만으로도 혈관은 다시 살아난다. 그가 말하던 기적은 사실 꾸준함이 만든 과학이었다. 습관은 결심보다 강하다. 처음 며칠은 누구나 열심히 한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루고 열흘이 지나면 오늘은 하루만이라는 말로 간식을 먹는다. 혈관 회복의 핵심은 지속이다. 사람의 몸은 일주일 만에 변하지 않는다. 최소한 3달은 같은 패턴을 유지해야 혈관벽의 염증이 줄고 6달은 지나야 탄성이 되살아난다. 그러니 완벽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 의사는 환자들에게 늘 말했다. 하루를 잘 보내는 사람이 1년을 이기고 1년을 이기는 사람이 병을 이긴다. 박 선생님은 이 말을 그대로 실천했다. 그는 매일 식단을 기록했다. 아침에는 무엇을 먹었는지, 점심에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저녁에는 몇 시에 잠들었는지 적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 기록이 거울이 되었다. 혈압이 오른 날은 전날 저녁 짠 음식을 먹었고 혈당이 불안정한 날은 아침을 걸은 날이었다. 데이터를 보면 습관의 패턴이 드러났다.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는 행위가 곧 치료였다. 의사는 80대 20 법칙을 강조했다. 완벽히 지킬 필요는 없다. 10번 중 8번만 제대로 해도 몸은 반응한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식사하며 즐겨도 된다. 중요한 건 다음날 바로 원래의 리듬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건강한 삶은 절제가 아니라 균형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보상식 대신 보상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람들은 음식을 찾는다. 달콤한 케이크, 짠 라면, 시원한 맥주가 잠시 위로가 되지만 혈관에는 독이다. 대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10분간 산책을 하라. 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그렇게 스트레스의 방향을 바꾸면 폭식의 악순환이 끊어진다.
또 매주 한 번은 자신의 몸을 점검해야 한다. 체중과 허리 둘레, 혈압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혈당을 재어보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눈에 보인다. 한 달에 체중이 1kg 줄고 혈압이 50대에서 40대로 떨어지면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라. 혼자 하는 다짐은 쉽게 무너지지만 누군가에게 알리면 책임감이 생긴다. 가족과 친구에게 나 8시 이후엔 안 먹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강해진다. 그렇게 습관은 하나의 문화가 된다. 집안의 식탁이 바뀌고 냉장고 안이 바뀌고 대화의 주제가 바뀐다. 한 사람의 결심이 가족의 건강을 바꾸고 그 가족이 또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혈관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문제다. 지금의 부모가 만든 식습관이 자녀의 혈관을 결정한다. 그러니 박 선생님이 한 선택은 단지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였다. 꾸준히 먹고 쉬고 기록하는 단순한 습관이 결국 혈관을 되살리고 인생을 되살린다. 그것이 진짜 치유였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다. 시작이다. 혈관은 말없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한 걸음만 움직이길, 한 숟가락만 바꾸길, 단 한 잔의 물로라도 스스로를 지켜주길. 변화는 거창하지 않다. 오늘 저녁 메뉴에서 소금을 반으로 줄이고 내일 아침에 단 음료 대신 레몬물을 마시는 일, 점심 후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는 일, 그것이 바로 출발이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혈관은 즉시 반응한다. 이틀이면 혈압이 부드러워지고 일주일이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한 달이면 몸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1년 뒤 당신은 지금보다 10년은 젊은 혈관을 갖게 될 것이다. 건강은 멀리 있는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이제 늦은 거 아닐까요? 그러나 혈관은 늦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도 끊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짠 음식을 좋아하던 사람도 줄이는 날부터 몸은 달라진다. 늦은 나이의 회복은 젊은 시절보다 느리지만 훨씬 단단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밥상을 바꾸는 순간 몸은 그 결심을 알아차리고 바로 반응한다.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 꾸준함 앞에서 가장 먼저 항복하는 것은 병이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가족과 친구, 동료에게 전하라. 당신이 건강해지는 것이 곧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함께 밥상을 바꾸면 식탁이 바뀌고 식탁이 바뀌면 대화가 달라지고 대화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혈관은 단순히 피가 흐르는 길이 아니라 삶이 오가는 통로다. 그 길이 막히면 생명이 멈추고 그 길이 열리면 희망이 흐른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스스로에게 약속하라. 나는 내 혈관을 지키겠다.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매일 아침 한 잔의 물과 함께 새기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인생이 바뀌고 바뀐 인생이 다시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당신 혈관이 다시 살아나는 첫날이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반드시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꼭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